댓글이 절대 다수가 부정적이에요. 왜 그렇게 문제를 해결하셨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저 같으면 그렇게 문제 해결 안 했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떡봉 안 먹나 근데? 여러분, 아이밀 아세요? 아니면 떡봉은요,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간식을 기름에 튀기지 않고 만들었다고 해서 한때 큰 인기를 끌었던 이 아이밀 과자가 무려 6년이나 소송을 해왔다는 사실 알고 계실까요? 그것도 대기업 횡포 때문에요. 이런 사건을 보면 그 상표권 하나가 얼마나 큰 것이고 회사의 존폐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지도 알 수 있어요. 그러니 오늘 얘기는 분쟁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들어주시면 분명 인사이트를 얻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큰 회사들, 대기업들, 혹시 관계자분들 이 영상 보시면 반드시 끝까지 들어주세요. 먼저 사건 얘기를 좀 드릴게요. 국내 한 중소기업이 아이밀이라는 상표로 2013년부터 애기들 간식인 떡봉을 만들어서 판매를 했어요. 상표는 키프리스에서 아이밀로 검색하면 출원인 김혜용이라는 분이 갖고 계신 권리로 2013년 정도에 보통 등록을 받은 게 확인이 되네요. 그리고 이분은 아이밀 상표로 계속 간식을 팔고 있었어요. 근데 비슷한 시기에 일동 후디스에서는 아기밀이라는 상표로 간식을 팔고 있었는데 식약처에서 상품에 아기라는 단어를 못 쓰게 하자 2018년에 똑같은 아이밀이라는 상표를 출원하면서 자사 제품의 상표를 아이밀로 바꿔서 팔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김혜영 대표와 일동 후디스의 상표권 분쟁이 시작이 됐습니다. 거의 3년간 분쟁 끝에 결국 특허법원은 일동 후디스가 상표권을 침해했다는 판결을 선고했고, 김혜용님 측은 오랜 소송에 지쳐서 일동 후디스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했어요. 1심은 일동 후디스는 김혜영 대표에게 5억 원을 배상해라 라고 했고, 일동 후디스는 이거에 대해서 항소를 해서 현재 2심에서 진행 중입니다. 이런 사건이에요. 자, 여러분, 그러면은 먼저 큰 회사 얘기부터 드릴게요. 제가 담당하는 업무 중에 큰 회사를 대리하는 사건도 있고 큰 회사를 상대하는 사건도 있어요. 그 과정에서 저의 직업윤리에 비추어서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거는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큰 회사들은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서 어떠한 요구를 저한테 하죠. 그럼 저는 사건을 분석을 하고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의 해결책을 드려요. 그리고 그 해결책의 달성을 위해서 저는 어떻게든 노력을 하고 결과를 만들어내니 대부분 만족하십니다. 그런데 이 사건 해결책이 잘못됐어요. 당장 뉴스 기사만 봐도 50만 명이 넘게 시청을 한 뉴스도 있는데 댓글이 절대 다수가 부정적이에요. 왜 그렇게 문제를 해결하셨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저 같으면 그렇게 문제 해결 안 했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저 같으면 중소기업 상표권 등록 무효시킨 다음에 상대방이랑 합의를 보든 어떻게 하든 요강 먹고 편하게 쓰자고 했을 거예요. 설마 중소기업이랑 상표권 침해 소송 붙으면 이길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누가 그런 조언을 했나요? 아니면 적당히 시간 끌면 다 잊혀질 거라고 생각하셨나요? 아주 승승장구하던 어떤 유제품 회사 하나 어떻게 됐죠? 요새 세상이 어떤지 모르시나요? 제대로 된 조언과 대기업의 자본력이 합쳐지면 아무 문제 없이 끝낼 수 있었던 사건인데 왜 문제를 키워서 뉴스까지 나오셨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결국 회사 전체 이미지 깎아먹잖아요. 저는 이런 전략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만약 저한테 자문 받으셨으면은 저는 회사 이미지 생각하셔서 다른 방법 취해서 깔끔하게 상표 가져가자고 전 얘기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많이 안타깝습니다. 그럼 이번에 작은 회사 얘기를 좀 드릴게요. 큰 회사를 상대하는 경우면은 얘기가 좀 달라요. 이 얘기 아실까요? 소송 3년에 기둥뿌리 뽑힌다는 얘기 말이에요. 그게 왜 그럴까요? 일단 뭘 해도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고 시간이 길어지면 대리인 비용은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또 가끔 한 건씩 붙으면 상관도 없는데 막 2건, 3건 막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도 있다 보니 막 그거 자체로 힘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 막 필요한 것만 효율적으로 막 골라서 해야 돼요. 그래서 그냥 제가 높아시면 문의드리는 건데 가처분 신청 안 하셨나요? 상대방 주장대로 1년에 판매 매출이 2천만 원밖에 안 되면 가처분 신청 걸어서 묶어버리시면 되는데 안 하셨다면은 왜 안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추측되는 이유가 하나 있긴 있습니다만 굳이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여하튼 만약에 저였으면 상표권 침해를 원인으로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 걸어서 묶은 상태에서 소송 진행하자고 했을 것 같은데 구체적인 사정은 그게 안 될 수도 있었는지 잘은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제 얘기를 조금 드리자면 제가 지금 담당하는 사건 중에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몇 년째 끌고 가는 분쟁이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몇몇 분쟁에서 제가 거의 다 이겼어요. 그런데 상대 측에서 소송을 길게 끌고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제 의뢰인도 자금력이 그렇게 부족한 거는 아니라서 다 버티면서 진행하시는 중이에요. 여하튼
김혜용 대표님처럼 소기업 측에서는 전체적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죠. 많이 억울하신 부분도 있으실 거예요. 이럴 때 김혜용 대표님 같은 입장에 계신 분들이 상담을 오시면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일단 맡기신 사건이니 의뢰인 전적으로 신뢰하시고 본인 사업에 집중하시라고 말이에요. 많은 분들이 사건을 맡기고도 불안해서 매일 전화하고 물어보고 그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럼 변호사나 변리사도 일 제대로 못하고 본인도 불안한 법이에요. 맡기시는 이유가 뭐예요? 법적 분쟁에 대해서는 대신 처리해달라는 거잖아요. 그럼 의뢰인은 본인의 일에 더욱 충실하게 하시고 법적 분쟁은 맡겨주시면 그게 오히려 시너지가 날 수 있어요. 사업은 의뢰인이 더 잘하시니까 잘하는 거에 집중하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이 사건에서 김혜용 님이 그러셨다는 건 아니지만 만약 김혜용 님이 상표권 분쟁은 전문가에게 전적으로 맡기시고 본인은 사업에 집중하시면서 뭐 언론 플레이도 좀 하시고 제보도 좀 하시고 그랬으면 조금 더 효율적인 방어가 되지 않았을까. 거기다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민사 가처분까지 넣으셨으면은 더욱더 효율적인 방어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끝! 자, 오늘은 아이밀 사건에 대한 얘기를 드렸어요.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이렇게 상표권 하나만 가지고도 큰 싸움이 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상표권 하나에는 대기업이 취할 수 있는 전략과 중소기업이 취할 수 있는 전략이 있고 조금이라도 더 깔끔하게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 말씀드리죠. 늘 말씀드립니다. 한 사람의 전문가만 만날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 만나고 얘기 들으신 다음에 결정하시라고요. 가끔 대기업에서 일하시는 만나서 얘기할 때 우리는 사건 어디밖에 안 맡겨 라고 하는 얘기 들으면 속으로는 웃음만 나옵니다. 여하튼 오늘 드리는 이 영상이 여러분의 사업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는 더욱 재미있고 다양한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